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주식시장. 중요한 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지표적이면 100점 불태. 주식시장은 배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예병군의 예각병법에서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예각병법 이제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느덧 가을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가을을 타서 그런가요? 요새 들어와서 부쩍 좀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 응원이 더더욱 필요한 시기인데요. 제가 가을 타는 거 보니까 가을 남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일명 추남이라고 하죠. 가을추, 예. 추남입니다. 못생겨서 추남이 아니고, 예, 가을 남자란 얘기죠. 자, 오늘, 월요일 날인데요. 시장이 좀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좀 투매 현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또 시장의 어떤 조정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가을 날씨 좀 쌀쌀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저희에게 시장을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얘기부터 하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코스피, 그죠? 그 다음 코스닥, 이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집니다. 이거 뭐라고요? 궤변이라고 얘기 드렸죠. 그죠? 궤변. 코스피는, 코스피 떨어지고 코스닥만 올라갑니다. 이 자체도 궤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스피에 있는 많은 밴드 업체들이 코스닥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양시장을 분리해서 본다. 어이없는 얘기죠. 어느 국가를 가든, 자, 미국만 해도 다우는 오르는데 나스닥은 떨어진다는 논리는 어디 나라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코스닥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코스피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코스닥의 상승 제한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상승 제한 요인이 된다. 그죠? 상승 제한 요인. 이것이 오늘 시장의 투매 요인으로 보기 가장 적합한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동반 상승, 그죠?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체는 바로 시장의 건전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은 종목군 왜 자꾸 꾹 쥐고 가야 된다, 꾹 쥐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에게 너 틀렸다 얘기해도 저는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 늘 제 생각이 맞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좋은 종목군 꾹 쥐고 가셔야 된다.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함부로 갈아탈 때 아니다라는 얘기도 계속 드렸습니다. 자, 최근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드렸으면, 자, 예를 들어, 자, 여러분들 말 많았습니다. 사실상. 어떤 종목일까? 여러분 대강 짐작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그 종목이 또 오르니까 저 큰 소리 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자, 이 SK 하이닉스를 한번 봐보세요. 하이닉스. 하잉리스가 아니고, 하이닉스를 한번 봐보세요. 자, 요게, 제가 그 51,500원대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 한번 했고, 47,000원 부분에서 다시 이하에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47,000원에서, 자, 어디까지 빠졌습니까? 42,000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걸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게 42,000원 깨지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을 싹 바꿔왔습니까? 자, SK 하이닉스 지금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손절하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그 밑에서부터 잡아오신 분들한테 자, 이제 42,000원대에서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모바일 D램의 성장세는 지속된다. 이 하이닉스는 성장성을 갖추었다. 이 수익을 말하다 첫 번째 시간에도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잡아드렸죠. 자, 그러면서 이 SK 하이닉스가 심한 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죠. 자, 이게 SK 하이닉스가 얼마 이상 안 올라오면 제가 전문가직을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옷 벗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강하게 얘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이 종목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흔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흔드는 과정에서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 이거 안 올라오면 옷 벗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을 갖고 한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7,000원대 위를 또 훌쩍 올라온 겁니다. 자, 시장을 흔들거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 또 팔고 다른 종목 사고 했을 때 과연 올라올 수 있었느냐? 못 올라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은 손실을 확정시키지 않고 수익 구간으로 이제 올라와서 어디까지 수익을 볼지인가에 대한 부분, 어디까지 수익을 보면 되는가에 대한 부분만 이제 생각하시는 느긋한 단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47,000원 이상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게 또 떨어질지 모를 거야 라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주식 손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럼 그때도 견딜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42,000원을 깨고 내려왔을 때 못 견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는 주식 시장을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뭐냐? 쪽박찹니다. 제가 분명히 주식은 왜 장기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죠? 왜 여러분 성장성을 파악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매매, 즉 불안한 매매, 마인드가 없는 매매,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없애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분이 글을 남기셨어요. SK 하이닉스. 자, 그때 44,000원대 어떤 분이 게시판에 글을 남겼더군요. 보조지표 차트로 볼 때 모두 다 하락이라고 외치는데, 자, 지금 SK 하이닉스가 얼마를 가지 못하면 전문가님 옷 벗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니까 지켜라. 법적 책임은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제 이론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 소리를 안 하겠죠. 그렇죠. 보조지표 차트로 보면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는 매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떤 보조지표를 갖다 대놔도 그때 당시에 보조지표 차트로 보면 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올라올 수 있는 것은 뭐다?
그게 정답이 아니었음을 반증해주는 가장 큰 세 글자는 뭐다? 성장성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보조지표, 그 차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극복시키고 올라온 것이 이 성장성입니다. 그러면 차트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명제가 성립이 됐죠. 성장성은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정답이죠. 명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적 명제에서 저보다 논리가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저희 같은 전문가분도 이 SK 하이닉스를 차트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아침 방송마다 나오셔서 SK 하이닉스에 경고를 얘기 드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겨냥하셨던 것 같은데, 자, 이 SK 하이닉스, 결국은 제가 정답이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수학적 명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이 약하셨거나 그런 분들은 함부로 이 수학적 명제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를 하지 마십시오. 저 수학 천재로 불렸던 놈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수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지, 수적으로는 저희가 수치상 어떤 성장성을 수치로 결론 내릴 수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부분만. 그래서 제 논리가 때로는 여러분들께 그 논리가 맞을 때까지 주장과 설득을 반복할 뿐이지. 그렇죠? 그걸 반복할 뿐이에요. 최근에 제 종목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이너스 30% 갖고. 자, 최근에 잘 올라온 소리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바다도 자, 9개월을 쥐고 있었습니다. 회원분들 다들 고마워하십니다만 이 9개월을 못 쥐고 가신 시청자분도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익률은 70%에서 90%. 어떤 분은 조금 더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셨거나 그 성장성에 대해서 같이 저하고 공감하신 분은 110%까지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이 얘기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과 저와의 교감, 믿음, 이것이 이 수익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틀린 것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딴지를 걸고 넘어지십니다. 자, 얼마든지 여러분들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문의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논리를 밤새워서 얘기해서 제 논리를 설득하라면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서 여러분들이 뒤에 숨어서 논리를 반박하시는 행위는 결코 정당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어설프게 공부한 놈 아닙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설픈 논리를 자꾸 들이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또 하나. 제가 지난주에 바로 이 가계도를 다 그려드렸어요. SK. 그죠? 그 다음에 현대. 그죠? 그 다음 삼성. 요 가계도까지 다 그려드렸습니다. 가계도까지 그려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SK에서는 최태원, 최기현 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분이 뭐다? SK CNC다. 여기까지도 드렸습니다. 그죠? 이번 한 주 SK CNC 움직임 어땠는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 이제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가는데, 현대가,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 드렸어요. 땅을 10조 5천억에 매입을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요거는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많은 건 현대글로비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자, 이 10조 5천억이란 돈을 땅 부지 매입하는데, 한국전력 토지를 매입하는데, 자, 부지를 매입하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요 10조 5천억을 쓰고 난 이후에, 즉, 요걸 쓰고 난 이후에 이 세 가지의 시가총액이 얼마 빠졌느냐? 한 주 동안 11조가 빠졌습니다. 그럼 지금 싼 가격에 산다면 이들은 손해입니까? 이 10조 5천억에 샀는 게 득입니까? 손실관계를 따져보자고요. 여기서 더 빠지면 득이죠. 왜? 지분 확보를 못했던 게 이 기사 하나로 11조가 빠져버렸고 여기서 사모으면 다시 회복하면 이 10조 5천억을 쉽게 버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자본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계시고 자본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시장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이 자본의 논리를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주식을 하겠다. 지금 눈 감고 강물로 뛰어들어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본의 논리를 제가 이 수익을 말하다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가계도까지 그려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 역시 마찬가지죠. 삼성, 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S와 에버랜드를 연내 상장시키려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계도를 그려가면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죠. 삼성 에버랜드, 즉 삼성 SDS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그죠? 삼성 SDS.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튀어오른 겁니다.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벌써 세 종목이 나왔어요. SK CNC, 현대글로비스, 삼성물산까지 지난주에 세 종목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 대형 종목군 세 개가 나왔죠. 자, 이거를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까봐 제가 모든 보조지표를 치웠습니다. SK CNC 확대해 볼까요? 자, 이게 일봉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자, 지난 한 주간, 자, 제가 월요일 날 녹화를 해서 수요일 날 방송이 됐으니까요. 지난 한 주간 한번 봅시다.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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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계도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어도 한 주 동안 어느 정도 수익은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자, 오늘 같은 날도 SK CNC는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죠? 자, 현대글로비스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가계도를 왜 그려줬는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현대글로비스. 자, 이걸 잠깐 지워야 되겠네요. 결국은, 자, 급락이 나왔던, 즉,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10조 5천억이라는 걸 쓴 급락이 나왔던 시점부터 오히려 현대글로비스 주가는 올랐습니다. 금일도 상승을 했죠. 그죠? 그 점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삼성물산. 급등입니다. 그죠? 한 주간 급등했습니다. 급등이 나왔죠. 목요일날. 그죠? 목요일날. 수익을 말하다 방송 나가는 게 수요일이고, 목요일날 급등 나왔습니다. 금요일날 급등 나왔습니다. 금일도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의 고집을 피우시기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 차트상으로 이게 나옵니까? 차트상으로 삼성물산이 죽었는데,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 보조지표 한번 입혀볼까요? 꼭 이런 과정까지 거치셔야 되겠습니까? 보조지표 입혀보면 분명하게 데드크로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유는 차트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결과적으로 강한 상승 종목군이 따로 있습니다. 종목 장세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 지수에 투자를 하고 계신지를 잘 선택을 하십시오. 물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에 투자를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지수란 것도 차트로 정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게 차트만 보고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겠습니까? 그죠? 차트만 보고는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얘기 드리고자 지난주에 위험을 무릅쓰고 SK, 현대, 삼성과의 그룹 가계 구조도까지 그려드렸던 겁니다. 그 점을 꼭 좀 참고를 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 결과적으로 서울경제TV도 그만큼 위험을 무릅쓰고 드린 얘기예요. 뭐냐? 결국은 광고잖아요. 그죠? 광고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얘기까지 드렸다. 그것은 이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드린 얘기였다는 거 다시 한번, 그 충원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짚어드릴 섹터는 바로 통신장비와 관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통신장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익을 말하다 시간 외에 바로 정식큐 여보세요나 그 다음에 막상막하 투맨쇼 그리고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이 통신장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통신장비가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가 통신장비 얘기하려고 하면 아마 무슨 종목 얘기할지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 부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통신장비예요. 통신장비인데, 자, 이 통신장비가 어떻게 주도주군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시스템이 IPv4입니다. 그죠? 이 IPv4가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런 사물, 인터넷 기기, 연결 기기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 IPv4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IPv6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통신 장비 부품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자, 제가, 이 가장 전제 요건. 자, IPv4, V6 왜 바꿔요? 사물 인터넷 구현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 사물 인터넷은 그럼 왜 구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앞에 스태프분 두 분이 또 계시는데요. 자, 스태프분들도 쇼핑을 합니다. 그죠? 물론 젊으신 분들이니까 쇼핑을 크게 많이 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쇼핑을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죠.
그죠? 돈이 없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기업이 이걸 하자, 그리고 정부도 이걸 하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고요. 자, 지금 막 디지털 TV로 전환을 전부 다 합니다. 각 방송사마다 HD 화질의 디지털 TV로 전환을 합니다. 왜 할까요? 자, 여러분들의 눈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디지털 TV로 좀 선명하게 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사물 인터넷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원활히 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디지털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의 땅구멍을 보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 최근에 마마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죠? 송윤아 씨라는 배우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마마 프로그램에서 보면 송윤아 씨가 멋진 스카프를 두르고 나옵니다. 여성분들 당연히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데 지금의 TV 방식으로는 그 마우스로 그쪽, 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리모컨으로 송윤아 씨의 스카프를 클릭을 해도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뜨질 않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 TV 체제로 넘어가면 결국은 송윤아 스카프를 TV를 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틀 뒤면 집에 딱 도착합니다. 화려한 배송 시스템으로. CJ 대한통. 그죠? 그래서 CJ 대한통운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택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런 관점에서 모든 걸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딱 놓고 계속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지갑을 쉽게 열기 위해서요. 제가 고급 매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롤렉스를 기준으로 합시다.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러 들어갑니다. 롤렉스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롤렉스 시계의 신상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할인 상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매장에서의 특별 할인 상품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다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쇼핑하기가 편하시겠어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의 비콘 시스템입니다. 비콘. 이것이 애플 쪽에서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그죠? 애플 쪽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런 시장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삼성도 이 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과정이라는 게 있겠죠. 어느 순간 눈 딱 떠보니까 사물 인터넷 시장이 확 펼쳐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눈 딱 떠보니까 내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냐? 과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과정의 하나가 IPv4에서 IPv6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 통신 장비가 필요하다는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으로서의 저장 용량 장치로서의 한계, 그리고 운영체제로서의 한계. 그래서 D램에서 모바일 D램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 여기서 나온 것이 SK 하이닉스. 그죠? 여기서 나온 게, 통신장비 쪽에서 나온 게 오이 솔루션. 그죠? Snet.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좀 되실 거예요. 자, 세상에 참 논리들 많습니다. 희한한 논리들 많더라고요. 그죠? 희한한 논리들을 많이 펼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황당하고 허황한 논리. 뭐냐?
애플의 주가가 빠지면 삼성전자 주가는 당연히 오릅니다. 이 명제가 성립하려면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애플의 주가가 빠지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 그러면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르면 애플의 주가는 빠져야 됩니다. 그죠? 이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하려고 하면. 그 역행한 부분에서도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에 오늘 주가가 올랐으니까 오늘 당연히 애플 주가는 그럼 저녁에 빠져야 되겠네요. 이 명제는 논리 자체가 논리부터 잘못된 명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맞지도 않은 얘기를 맞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일반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와 애플 주가가 동시에 오른 날은 그럼 이 명제를 어떻게 성립을 시켜야 될까요? 성립 자체가 되질 않죠. 이거 자체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 주가가 동시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들을 자 오늘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애플과 삼성전자 주가 추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논리를 최근에 펼친 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죠? 요 지금 요 연한 회색 선이 삼성전자의 주가고, 그죠? 빠졌죠. 요 굵은 파란 선이 애플의 주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같이 왔는데 여기서부터 멀어졌어요. 요거는 올라가고 요건 떨어졌으니까 그 말이 마치 성립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플 아이폰 6가 나왔죠. 거기 먼저 나왔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겁니다. 애플 쪽은. 그 명제로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져서 애플의 주가가 올라온 그게 아니라 애플이 먼저 선제적 대응을 했죠. 아이폰 6로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을 마치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명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게 이상한 논리다라는 거, 자, 이 다음 자료를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삼성과 애플의 점유율입니다. 점유율인데, 최근 들어 삼성의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애플의 점유율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만큼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이만큼이나, 삼성의 점유율이 이만큼 떨어질 동안 애플은 조금 빠졌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시장이 지금 그겁니까? 이 전체적인 세계 시장입니다만, 전체적인 세계 시장 중에서 우리가 제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인구가 많은 나라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그죠? 자, 원래 중국은 애플 수입 자체를 자꾸 거부해 왔습니다. 애플 자체의 수입을 자꾸 규제를 시켰어요. 정보를 빼간다는 얼토당토하는 요인을 들어들여가면서. 그런데 삼성은 규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삼성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가 중국에서의 영향 타격이 좀 컸는 거예요. 요만큼 더 빠진 겁니다. 애플보다. 애플은 세계적인 유저에서 중국 유저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가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중국 시장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6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점유율도 빠지고 삼성전자의 점유율도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중국의 레노버, 모토로라 인수했죠. 그죠?
중국의 샤오미 폰이라고 저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쿨패드, 화웨이, 중국의 로컬 업체들입니다. 이 로컬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늘었죠. 어느 게 제일 크게 늘었습니까? 물론 통신사를 끼고 있는 화웨이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샤오미도 만만치 않게 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이 샤오미 폰과 관련된 거를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노칩이었죠. 이걸 증시 큐에버스에서 대안주로도 여러분들께 드렸고, 그 다음에, 자, 아침에 역전의 명수 시간에서도 이 샤오미폰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샤오미폰 관련주로서 이노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노칩, 최근 주가 추이를 보면, 물론 들쭉날쭉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15,500원이라는. 신고가를 또 만들었죠. 거의 15,500원에서 밀리긴 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최근에 예병군 멘토가 얘기한 건 한참 전인데 15,500원이라는 신고가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파악 안 하면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면 이게 차트로 파악된 겁니까? 이게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로 파악이 된 거예요? 아니죠. 이 시장의 성장성이 파악이 안 되면 이걸 못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단순 예술이 아니고 종합예술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얘기를 드렸고, 자, 그 다음 준비해온 걸 보면서 좀 설명을 다시 드리자고요. 자, 통신장비 쪽입니다. 통신장비 쪽이 앞으로 예병군 멘토가 자, 커질 섹터다.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미 오이솔루션이 제가 17,000원대부터 얘기 드렸는데, 지금 23,450원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흔들어졌겠는데도 이건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죠? 왜 올랐습니까? 통신장비 섹터의 성장성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차트의 골든크로스가 아니고 MACD 오실레이터 상의 부분이 아니고 볼린저 밴드의 부분이 아니고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일목균형상 구름대를 뚫는 얘기가 아니라 이 통신장비 섹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는 오늘 종가를 보면 종가를 또 고가를 만들어 놨어요. 결과적으로는 신고가를 뚫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설파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제 명제가 어느 정도 성립이 되어 들어가죠. 성장성이라는 그 명제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고속 인터넷 가입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XDSL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고 랜 시스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위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성은 좀 고급이고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밑에 가입자 비중 자체가 낮죠. 그런데 최근에 뚜렷하게 자, 이 XDSL은 DSL 이쪽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지표상으로 보면 계속 지금 점유, 즉 가입자 비중이 줄고 있는 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지금 늘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FTTH. 약자죠. Fiber to the Home. 자, 광선, 즉 광랜이 어디까지 들어온다? 내 집까지 온다는 얘기입니다. FTTH, Fiber to the Home. 결과적으로는 자, 여러분들 그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비행기 타고 쫙 날아가다 갑자기 자전거로 바뀝니다. 끼끼끼끼끼끼끼. 그 광고 옛날에 KT에서 했었습니다. 쫙 비행기처럼 광속도로 인터넷 속도가 쫙 날아오다가 집 근처에 오면
일반선으로 전환이 되면서 끽끽끽끽끽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입자 수를 늘렸는 게 뭐냐면 FTTH, 즉 Fiber to the Home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초고속 인터넷이죠. 그죠? 자, 이것이 이제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기가 인터넷이 되고 뭐가 바뀌고 새로운 게 뭔가 IPv4에서 IPv6로 막 바뀌어 나갑니다. 이 모든 것에서 등장하는 것은 통신 장비입니다. 자, 여기서 다산 네트워크스에 대한 실적 추이가 나옵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 역시 통신 장비 회사죠.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12년도 때부터. 13년도, 14년도. 늘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역시 매출액도 평균치를 계속 뛰어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은 2011년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통신회사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도 역시 통신회사입니다. 통신 장비회사입니다. 자, 요거. 자, 오이솔루션. 광 트랜시버, 스마트 트랜시버. 아마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안 질 정도로 들으셨을 거예요. 광 트랜시버, 뭘로 바꿔주는 장치다.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전기를 다시 음성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 그것이 광 트랜시버의 역할이다. 즉, 이 광 트랜시버는 자, 이 통신 장비에서 필수 불가결한 필수 부품입니다. 즉, 이 광 트랜시버가 개념도가 이렇습니다. 와이어리스 백홀에서, 즉, 여기 이 트랜시버가 들어가죠. 트랜시버. 안 들어가는 곳 있습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필수적인 얘기랍니다. 그런데 이 광 트랜시버가 진화를 합니다.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죠. 지금까지 광 트랜시버는 이 필터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 필터 역할을 하는 트랜시버가 등장을 했습니다. 스마트 트랜시버죠. 이 스마트 트랜시버의 매출액은 증가 추이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로 통신망을 까는 쪽, 즉 새로 IPv4에서 IPv6 라인으로 갈 때도, 그리고 새로운 파이버 투 더 홈 기가 인터넷으로 갈 때도 결과적으로 이 스마트 트랜시버를 채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까지 하는 이 스마트 트랜시버, 고부가 가치 상품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2014년도에서 14년도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세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시장의 값이 어느 정도 성장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만들어낸 얘기가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어낸 얘기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뭘 하기 위해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지어낸 얘기일까요? 그 지어낸 얘기가 벌써 17,000원에서 23,000원입니다. 그죠? 이게 지어낸 얘기일까요? 그러면 안 올라오죠. 지어낸 얘기는 결국은 허상이니까. 그런데 올라왔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의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자, 제일 많이 는 게 뭡니까? 녹색이 제일 많이 늘었죠. 여러분,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을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선 백홀용.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선 백홀용. 즉, 여러분들 텔레콤용도 아니고, 데이콤용도 아니고, 댁내 가입자망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대가 바뀐 게 여기서 이미 나오죠. 집에서 컴퓨터를 보면서 친구들과 채팅하던 시절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톡 들고 채팅합니다.
당연히 무선 백홀령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 천리안 나우누리 켜놓고 친구들하고 채팅하던 그 시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 뭔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당연히 무선 백홀용의 매출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성장성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섹터를 잡았느냐? 저만큼 올라간 곳에서 잡아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금 통신장비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 시간에. 누구나가 아는 종목은 쉽게 욕도 나온다. 하지만 보고서조차 잘 나오지 않은 종목은 그것이 옥석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2배, 3배의 수익률을 준다. 그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 통신장비 쪽에서 제가 보고 있었던 거. 오이솔루션.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강조드려서 아마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그 다음, S넷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사라고 해서 손실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들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S넷, 오이솔루션 또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까지 얘기 드렸죠. 자, 이것이 통신장비 섹터들입니다. 이거의 주가 추이를 나중에 또 후일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이미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검증이 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이미 검증했습니다. 동성홍제약 이미 검증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제 얘기는 또 뒤에 검증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많은 얘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함부로 차트 갖고 논하지 마십시오. 이 성장성을 가지고 이 성장성에 대해서 그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어설픈 전문가한테 차트를 논하는 전문가한테 상담받지 마십시오. 결국은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얘기를 듣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명확히 믿으시면 됩니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장기 투자. 저는 이 명제에 대한 논리들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겁니다. 이 서울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